네, 인터뷰 1공장 시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무더기 증인 신청을 했죠. 결국은 이달 내 헌재 심판은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이고 최근에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2월 말까지 헌재 선고가 불가능한 거는 분명한 거죠? 현재 증인 기일이 잡혀져 있는 것을 보면은 사실상 2월 말 선고는 좀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2일까지 증인 신문을 하면 28일까지 결국은 6일밖에 남지 않으니까 6일 만에 선고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최후 변론 기일을 어떻게 할지도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예. 그것까지 감안하면 더욱 2월 말 선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3월 13일 이전에 이 선고가 되려면 그러면 증인 신문이 한 번 더 잡힌다거나 하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헌재에서 들리는 얘기는 예. 지금도 재판이 열리는 날이 아닌 날은 회의를 계속 한답니다. 평의를 계속 하고 있답니다. 결론을 내기 위해서 서로 평의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미리 많이 좀 수렴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예. 사실상 변론 기일이 종결만 되면은 그렇게 긴 시간은 필요하지 않다 선고까지 이런 얘기도 들리고는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 신청했던 그 증인들이 증인 출석해야 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그러면은 또 대통령 측에서 이 증인은 꼭 필요한 증인이니까 반드시 신문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기일을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일이 몇 번 더 잡히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에 직접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안 통할 경우에 네. 이런 정도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나오면 직접 나온다고 하면 잡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일을? 사실상 방어권 보장 또는 공정성 이런 것들로 지금 계속 헌재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격을 지금 의식해가지고 헌재가 증인을 제거 채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흐름이라면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헌재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최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증인들 다 충분히 받아줬으니 더 이상 증인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기일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기일을 잡았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또 안 나와요, 그날. 지금 그런 증인들이 있으니까요, 실제. 네. 그러면은 3월 13일을 넘기는 것을 첫 번째, 일종의 전략으로 삼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네.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위험성도 있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어제 원래 나오기로 했던 증인인데 갑자기 안 나오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일 날 신문하는 것으로 다시 날짜를 잡아줬어요. 네. 헌재가 이렇게 증인으로 나오기로 한 사람이 안 나오면은 그러면 그 증인은 신문 안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예. 계속 날짜를 새로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 22일까지 증인기일이 잡혀져 있지만 그중에 한두 명 또는 또 4-5명까지라도 그날 정해진 날 안 나오고 안 나왔을 때 대통령 측에서 꼭 필요한 증인입니다. 날짜를 더 잡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과연 헌재가 이걸 거부할 것이냐. 저희가 어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거든요. 네. 이미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고 네. 또 대통령 측에서 책임지고 신청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 대통령 측의 불이익으로 해달라. 즉 네. 다시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네. 취소하는 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예.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 예,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헌재도 사실 양측 모두에서 압력을 받으니까 어떻게든 공정성에 대한 지적은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러다가 3월 13일 넘어가지 않을까. 3월 13일 사실상 넘어가는 다음부터는 이제는 언제 선거가 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이라는 것을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뒤로는 제가 봤을 때 헌재는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 전략에. 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기일을 잡아주고 또 증인이 안 오면은 또 그 증인을 또 배려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공정성을 좀 기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측에 좀 지나치게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 혼자가 원하는 말은 아니었겠지만 대통령 측의 지원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목도 큰 걱정이고. 이게 이제 단순히 3월 13일보다 뭐 조금 늦어진다가 아니라 3월 13일이 지나가 버리면 이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국가적인 일정 자체가 아주 오리무중이 되는 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이제 특검 수사 연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해줄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 같고요. 정치적인 전망도 그러하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법 개정안을 내셨잖아요. 네.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첫 번째는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네. 기간을 120일 플러스 30일로 연장을 했어요. 120일. 이 법만 통과되면은 자동적으로 50일을 그냥 더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30일 추가가 아니라 아예 50일을 더 추가하는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120일 수사를 하고 부족하면은 30일을 연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이제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이 있어요. 최순실, 정호성 이런 사람들이요. 네. 그 사건에 대한 그 소송 진행을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이 아니라. 네, 특검이 아니라.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특검이 나중에 기소할 뭐 박근혜 대통령 네. 또는 뭐 다른 어떤 재벌들하고의 그 조화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 검찰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네. 그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특수본에서 일단 공소를 했죠. 기소를. 예,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이 진행되면서 또다시 알게 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특검도 이제 공소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이제 재판을 붙였죠. 네. 특검도.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법을 바꿔서 법을 바꿔서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을 관할 권한을 특검으로 넘기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조화롭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겠죠. 특히 지금까지는 재벌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뇌물이 아니라 강요, 직권남용 이런 것 쪽으로 검찰은 기소를 했거든요. 네. 그거는. 근데 지금은 뇌물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특검이 그걸 다 넘겨받아서 미리 기소됐던 사건들 공소장을 변경을 해야 돼요. 예. 뇌물로. 그게 안 되면 다른 방향의 사건이 동시에 그렇죠. 법원에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같은 검찰이니까 결국 그 내용이 합쳐지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 공소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권한을 특검이 가져가도록 법이 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특검이 통일적으로 모든 관련 사건에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특검에게 일정 정도 그 수사가 끝난 뒤에도 조직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원이나 이런 내용 좀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예. 이제 이게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이 이달 말에 끝나고 나서 그 특검에 소속돼 있는 검사들은 이제 검찰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렇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고 검찰총장은 대행의 지휘를 받는 체제 속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그 팀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실제로 조사했던 분들이 그 일을 맡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험 공부한 사람이 시험 치게 해야 되는데 그 시험 공부 안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인사 이동을 통해서 이제 특검이 딴 데로 가버린다든가 배치를 해버리면 이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 과거에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약간 비슷한 식으로 흘러가가지고 공소 유지, 즉 재판 진행 과정이 약간 매끄럽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죠. 그때 이제 썼던 방법이
그 당시 수사를 했던 윤석열 팀을 사실상 해체해버리고 다른 팀을 투입함으로 해서 실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시험을 못 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시험을 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성적이 안 나오는, 비유하자면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이제 법을 고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위증죄 부분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위증죄는 두 가지 파트인데요. 하나는 국정조사 때 위증했던 부분들도 수사할 수 있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또 위증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진술을 유지할 때 그때도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무엇보다도 수사 대상을 지금까지 보면은 좀 많이 좁아서 우병우 수석이라든지 이런 쪽을 수사하기가 어려웠는데 대폭 수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된 사건이라고 제안했었는데 그냥 인지된 사건으로 이제 넓힌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 알게 되면은 네. 관련성을 떠나서 알게 되면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게 만들었는데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은 위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들이 나와서. 네네. 그것도 다 수사 범위 자동적으로 포함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상식적인, 왜냐면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재벌들 쪽은 아예 제대로 수사를 시작도 못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안종범 다이어리가 40건에 더 나왔는데요. 네. 17건 정도 가지고 수사했는데 40건 더 나왔으면 수사기간이 몇 배로 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런 걸 담은 개정안인데 이게 문제가 이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2월 내에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무조건 2월 내에 돼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2월 내에 되려면 지금 야당만으로는 부족하고 바른정당이 여기 크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최소한 바른정당이 동의해 줘야 되는데요. 네. 어제 제가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하고 좀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원래 이제 이 특검법은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여야, 즉 새누리당까지 포함한 그 여야가 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법사위에서 처리하기 어렵다. 이게 내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태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새누리당까지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누리가 이걸 동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남은 방법은 뭐가 있나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바른정당만이라도 설득하려고 지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좀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에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에 뛰쳐나온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특검 연장을 반대한다는 게 저희들로 봤을 때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라고 해서 좀 설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이게 이 개정안을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더 안 되면 결국 남은 방법은 이제 흔히 말하는 직권상정인데 이 대목까지는 아직 의논을 안 해보신 거죠, 당내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직권상정이란 것이 법에는 있지만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서 그렇죠. 이 방법까지는 벌써부터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한 상황으로 보자면 현재 판결 3월 13일 이전의 판결도 그리고 특검법 연장을 위한 개정안도 통과가 낙관적이지 않다. 전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현재 그렇게 낙관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중간중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앞선 특검 연장 인터뷰에 이어서 검찰이 정기 인사를 단행하려고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이 정기 인사가 단행될 거란 사실 자체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지난주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곧 검찰 인사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고요. 예. 추가로 제가 그래서 여러 경로로 파악해 본 결과 2월 16일이라는 구체적 날짜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16일이요. 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것은, 지난달 중순에 검찰, 승진 인사, 대상, 범위, 이런 게 검토 중이었다는 서면 보고를 그때 받긴 받으셨다면서요? 예, 제가 네. 보통 검찰 인사가 이제 12월에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탄핵 여파로 12월에 못했다가 1, 2월에 할 것으로 예상돼서 좀 우려돼서 예. 총리실과 법무실에 구체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오다가 네네. 지난 1월 중순에 법무부가 저에게 서면으로 네. 검찰 승진 인사 대상과 범위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검토 중인 단계라고 처음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바로 어제 예. 총리실에서 서면으로 어제요? 저에게 네네 예. 어제 저에게 검찰 인사의 대상과 범위 일정 등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긴 하는 거네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예. 그동안 검찰 인사가 그 형식적으로는 법무부가 하거든요. 네. 근데 부장검사까지는 청와대가 직접 챙겨왔습니다. 부장검사까지는. 그래서 네네. 그래서 검사장과 차장, 부장검사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파악을 해서 네. 제가 지난 1월 9일과 25일 최고위원회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검찰 인사하지 마라. 그래서 계속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또 제가 지난 월요일 날도 세 번째 경고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평검사 인사만 하라고 계속 요구하신 이유가 이렇게 이제 고위 인사들, 검찰의 뭐 차장이나 부장 그 이상을 인사하려고 하는 법무부가 이게 문제가 있다, 크다. 네. 그러니까 평검사만 하라고 계속 요구하셨는데 왜 이렇게 평검사 인사만 하라고 요구해 오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현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던 거 이어받아서 특검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검에도 검찰에서 수사했던 그렇죠. 검사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후에 그치기를 바라지만 검찰 인사를 통해서 이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한 검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킬 경우 예. 이미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자들 재판에 예. 공소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있고 사실 실제로 그렇죠. 3년 전에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특별수사팀이 검찰 인사를 통해서 공중분해됐습니다. 그랬죠. 예. 네네. 그래서 저는 이 특검 시점에 인사를 할 때 그런 예전에 국가정보원 불법 개입 사건 같이 네. 부장 차장 인사로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그때 국가정보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 그 팀 전체가 뭐 지방으로 발령이 나고 승진해서 빠지고 이러면서 공중분해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말씀하신 대로 예. 윤석열 검사하고 그 밑에 수사팀 검사 전원이 지방으로 자천되거나 승진 누락돼서 공중 분해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 공소유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 당시처럼 부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국정농단 사건도 제대로 안 되고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돼서 인사하지 마라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혹시 이제 특검이 끝나고 나서 돌아갔을 경우에 혹은 특검이 돌아가기 전에 그 라인 선상에 있던 그런 검사들을 불이익을 준다거나 또는 아예 다른 보직으로 바꿔버린다거나 하면은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공소유지가 어렵다. 그게 이미 3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만 기후에 그치기를 바라지만 네. 만약에 이제 검찰 인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장검사까지는 청와대에서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청와대가 제대로 여기 수사 응하지도 않고 좀 좋지 않은 행위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 인사를 통해서
검찰과 특검 수사의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한 그렇죠. 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장 거죠. 예. 그렇죠. 불이익 주거나 보직으로 이동시킬 경우는 당사자들한테도 크게 문제지만 앞으로 그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재판에서 공소유지조차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고 다른 보직으로 보내고 그 핵심 보직에 이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채우거나 흔히 말하는 어떤 라인 검사들을 채우거나 이런 걸 우려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일반 상식선에서 보면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국가정보 불법 대입 개선 사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공중분해시켰는데 지금 비상식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것도 충분히 유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예. 그 당에서 평검사 인사만 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동안 공식적으로 온 답변은 평검사만 하겠다고 했나요? 아니면 뭐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나요? 답변이 뭡니까 공식적인? 우리 당 법사위 의원들에게 예. 그것도 구두로 예. 우리 의원들이 평검사만 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 법사위 의원들이 할 거냐. 예. 그러니까 평검사 인사만 하겠다 하고 말로 구두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신뢰해도 되는지 의문이고 그 검찰 인사의 특성상 모든 게 매우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겠죠. 인사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고요. 발표를 해버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발표해버린 끝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환경 권한대행에게 인사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개적으로. 네. 2월 16일 날로 예정된 걸로 알고 계시다는 거죠? 네, 2월 16일 날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제가 그 황교안 총리가 검찰 고위직 인사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아까 검찰의 그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지만 저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도 제가 그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요. 네. 환경 권한대행은 탄핵 소추된 박근혜 정권 2인자 아니겠습니까? 총리니까요. 그래서- 총리였으니까. 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공동 책임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 지난 11월 그 국회 대정부 질의 때요. 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보다 제 책임이 크다. 이렇게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요. 탄핵이 된 뒤에도 대정부 질의 12월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답변에서도 제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이 크다고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위 공직자 인사를 할 자격이 없고 특히 검찰 인사는 더더욱 할 자격이 없다 해서도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검에 파견됐다, 이제 곧 되돌아가야 될 검사들 입장에서 검찰 인사가 그런 식으로 보복성으로 난 걸 보면 지금 얼마 남지도 않은 특검 수사를 하는 그분들 입장에서도 위축이 되겠네요. 위축도 많이 될 뿐더러 예. 지금 그분들은 이미 수사가 종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그 피의자라고 대통령을 그렇게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 인사가 불보듯 뻔한 거죠. 그 사람들도 보복하고 검찰에 지금 있는 사람들을 보복하는 걸 보면 되돌아갈 사람들이 겁을 먹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만약에 그 특검 연장을 지금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황교안 특검 권한대행이 특검 그 연장하지 않으면 네. 그 특검 수사가 검찰로 이어가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검찰 인사를 이 사람들에 대한 국민이나 여러 가지 그 여론을 봐서 보복 인사는 안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들로 그 이 특검을 인사를 한다 그러면 이번 수사본부를. 검찰 네. 인사를 통해서 이제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네. 정치 검사들로 이렇게 채워 넣어서 저는 특검 수사를 그 검찰이 망가뜨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우려하고 네,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말씀을 듣다 네. 보면은 특검팀이 이제 수사를 해서 파견 나온 검사들이 되돌아가서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인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면 그 네. 인사를 통해서도 특검팀을 와해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네. 방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지난번 국정원 사건이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지금 국민적 여론의 일반적인 상식만 갖고 있다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나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 나오는 걸 보면 막무가내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부분이 대한민국 미래나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처리를 하려면 특검 연장하고 그 검사들 인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인사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야 되겠군요. 그런 의미에서 인터뷰에 응하신 거죠. 예. 가장 그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AS 시간입니다. 네. 저에 대한 체벌들이 지금 쏟아지는군요. 주말에 친박 집회 한가운데 가서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라. 저 근데 이런 거 잘합니다, 원래. 예, 잘 갑니다, 이런데. 악수도 하고 가서. 최순실 큰일 났네 속을 직접 불러라. 네. 공개 방송을 한 번 더 해라. 째찍을 맞거라. 화끈하신 분이네요. 채찍을 맞거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프닝 때 잠깐 독일의 승마가 아니라 이제 말 중개업자 대통령 방문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말 많이 팔려고 그런 이권 사업의 일환이었다. 그래서 교과에도 승마 체험하기가 포함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더니 한 번 타는데 30만 원이랍니다. 지금 그런 제보 문자가 많이 오는데 10회를 하고 본인 부담금 9만 원에 국고로 나머지를 부담해준다. 이 말도 안 되는 30만 원을 책정해 놓고 30만 원이나 되니까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게 학부형들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9만 원으로 줄여준 다음에 그 나머지를 국고로 부담해주는 그런 수업을 벌써 2년째 하고 있답니다. 네. 이거 특검 수사 대상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꼼꼼하게 많이 해 드시고 있었네요, 이미. 자, 이거 저희가 조만간 추적해가지고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AS 여기까지입니다. 자, 4대 천왕. 혹시 다른 데서도 4대 천왕으로 불리세요, 이제? 별명이? 모르겠어요. 아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끔 아직도 악마가 더 많이 알려져 있긴 한 것 같은데. 악마, 네. 양지열 변호사. 재판은 잘 받으셨어요, 근데? 예. 피고인? 예. 저는 피고인이죠. 피의자가 아니라. 네. 피고인. 저는 재판을 정말 오랫동안 받고 있어요. 근데 다종다양하게. 예. 재판 받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이게 뻔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짜증나게 질질 끌까 하는 생각? 가끔 들죠. 예. 가끔 드는데 원래 이제 그 사법부가 일정을 잡고 하는 게 여러 재판이 있다 보니까 우리 사법부의 한 가지 제가 애초롭게 생각하는 건 너무 재판이 많아요. 그렇죠. 예. 보통 지금 재판부 단독 재판 판사들 일단 서울 지역 같은 경우 1년에 써야 되는 판결문이 1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쳐내고 있다. 예, 재판을. 재판을 쳐내고 있고 예.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판사들 속성이 웬만해서는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 정도면 다 됐다 결론 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도 그러니까 욕먹기 싫은 거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렇죠. 어느 쪽으로부터도 욕을 자기는 완전 무결하고 싶은 거예요 속성이. 예.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다 됐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마지막에도 뭔가 들어자라고 하면 또 끝까지 들어주거든요. 그게 이제 검찰 측에서 나올 수도 있고 변호인 측에서 나올 수도 있죠. 네. 헌법재판소도 저는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요. 저도 이해는 가요.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심증상 이것은 탄핵 인용에 가깝다라고 판단했다 손 치더라도 만에 하나. 예. 그런 결론이 났다 손 치더라도 이런 요청을 다 무시할 수 없고요. 당연히 그래서 어제 증인 채택을 한 것 때문에 길어질 거라는 우려들이 좀 많이 있고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언론에서 안 보고 있는 부분은
내용을 좀 소홀히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채택했느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 고영태 블루케이 이사가 나올 거고요.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아, 나온다고 본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연락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내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저는 법적 판단 안 하겠습니다. 어둠의 세계를 뭘 아십니까 도대체? 어둠의 세계. 어둠의 세계에 있는 분들을 구제하는 일은 종종 하죠. 예. 네, 저는 어둠의 세계에 함께 몇 년간을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어둠의 세계입니다. 어쩐지 방에 이 라디오하러 들어올 때부터 어둠이 한참. 근데 하여튼 나와서 좋은 말 할 리가 없고요. 네. 물론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계속해서 불륜관계는 여전히 그런 신상 공격을 할 것이고. 네, 전략이니까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결코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 것이고. 주지 않겠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분들에게는 그래 저런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없지. 뭐 이런 근데 거죠. 그게 문제는 효과가 물론 뭐 태극기 집회 참석 인원이나 이런 부분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끼리 단단해지는 것밖에 없어서 네. 크게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로 개의치 않을 거고 또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그 신청했던 증인들 중에 기업 총수들은 다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업 총수들이 안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에서는 최소한 자기들이 피해자였다. 강요해서 마지못해 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유지를 했거든요. 자발적으로 냈다는 대통령의 얘기하고는 정반대되는 건데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반대 신문할 권리를 안 줘버린 거예요. 네. 대통령 다 대리인단들이 요청을 했지만 이게 이제 뇌물죄냐 아니냐는 형사재판에서 그렇죠. 다뤄져야 되겠지만 강요를 했다는 부분 이미 받아들였다고 보는 이미 거죠. 헌법상으로는 위헌이 되는 거죠. 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형량의 억압한 차이는 거니까. 있지만요. 네. 그건 이제 형사재판이고 헌법재판에서 탄핵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최순실 안종범 같은 경우에도 왜 한 번 증인신문을 했는데 또 받아줬느냐. 그 사이에 바뀐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수첩이 무려 39건이나 무더기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걱정하는 것만큼 헌재가 끌려가고 물론 있지 않다. 물론 끌려가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다 생각이 있다. 네, 그렇죠.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에 지켜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13일 전이 이제 보통 목요일 날 결정을 하니까 9일이고 그다음이 16일인데 네. 늦어도 16일까지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정미 재판관이 평일을 다 마치고 나면 네. 결정을 발표하는 거는 그때는 없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상식적인 전망인데 상식적인 게 아니라 법적 전망이에요. 네, 상식적이고 법적인 전망인데 그 정도 법적 전망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둠의 세계에서 보는 관점에 따르면 어둠의 세계에서 보면 좀 다릅니다.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어둠의 세계에서는 우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출석 카드 마지막에 전격 나온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론전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론전을 막 해봐요.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는데 당사자가 대통령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겠냐고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저는 그 대통령이 나올 것인지에 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 그 카드는 네. 유효해요, 분명히. 그게 당연하죠. 가장 치명적인 카드고 시간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대통령이 과연 나올까요? 이런 거죠. 나온다고 기회를 잡고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계속해서 지연만 시켜버린다? 그렇게 사생활 얘기하면서 뭔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만한 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예를 들어서 날짜를 주고 네. 3월 3월 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변론은 22일 정도, 24일 정도 종결을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얘기를 하면 나오겠다고 하면 3월 초로 주는 거예요. 다만 그거는 평의 과정하고 상관없이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나왔다? 그럼 바로 결론 똑같이 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쪽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고 하는데도 그 사정상 한 번 못 나왔는데 그걸 기회를 안 주고 바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편파적인 결론이라면 마구 공격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런 비난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조금은 불필요한 증인들까지도 다 받아준 거예요. 이미 명분을 하지만 쌓기 시작했던 거죠. 대통령하고는 다른 증인들 다 합쳐서도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여론전에. 대통령이 네. 지금 검찰 이제 수사를 아마 내일쯤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불투명하긴 마지막 하지만 순간에 거부할 가능성이 아직도 근데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 청와대에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비공개로 하기로 했고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면 안 된다. 근데 날짜를 라는 알렸다고. 조건들. 날짜가 알리는 게 무슨 아예 대면 수사를 안 할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뭐든지 핑계만 나타나라 이거거든요. 근데 법정에 많이 서보셨잖아요. 네. 법정에 서면 법대가 굉장히 높죠, 판사들이. 그렇죠. 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아니 뭐 기분 저는 워낙 재판부를 익숙해져서- 존중합니다.
모든 재판을 다 이겼기 때문에. 근데 헌법재판소 그 대법정 보면 네. 이게 87년도에 그 오픈한 거라서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네. 거기서 8명이 쭈르륵 내다보고 있는데 그 밑에 증인으로 서서 가뜩이나 말씀도 잘 이렇게 저렇게 어쩌게 저쩌게 말도 잘 아니 못하시는데 진짜 나오고 싶어서 나온다고 아니,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지연시키려고. 그 지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막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날짜 막는 주고. 걸로 다 해결이 안 될 가능 그 상황을 여론을 그거는 만들고 결단을 해야죠. 그 그렇죠.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헌재 결단이 그게 가능하겠냐. 그 이제 헌재의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헌재 판관 개인에 대한 접촉과 압박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걱정하는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의외로. 이게 그거는 말이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사람인데 뭐가 없겠느냐. 집에 안 갑니까? 그분들은 헌재 그 안에서 가만 24시간 계속 있나요? 그러니까 심지어 밥도 진짜 막 먹어야 되고 나가시기도 해야 되고. 뭐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걱정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뭐 음모론 같은 거 제기하는 분들도 음모론이 계신데 아니라 생각해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탄핵 기각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대선과 다음 정권과 직접 연결된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 사람 재판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전체 운명이 걸린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봐야 된다.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줄을 설까요? 그거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왜 또 어둠의 색이 살아 있어요? 15% 그러니까 15% 내에 황교안 대행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분들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5%라고 하는 세력도 곱하기만 하면요 몇백만 명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내지는 그 세력을 지켜놔야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해요. 그거라도 지켜놔야 다음이 돼서라도 언젠가는 한번 재기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요. 그 재기의 기회를 노릴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진짜 여기서 이른바 힘을 가진 그런 세력들이 이번에 도와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국정원은 뭐 없어졌나요? 아니 국정원이 탄핵 정국에서 국정원이 이사 갔나요?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하면 안 돼요. 안 되죠. 네, 안 돼요. 댓글은 뭡니까 그러면? 그거 다 처벌 받았잖아요. 오늘 어제 다 처벌 못 사이버 받았죠. 사령관도 저 항소심에서 실형 유지 됐잖아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상황은 그럴 만한 조작의 상황은 아니다. 네, 그거는 이제 양지에 계신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 양지에 저처럼 음주에 활동해 왔다는 사람들의 눈에는 저는 진행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데 공장장 자리를 걸게요. 그러면. 그거 왜 자기 팔목을 걸어야지 남의 팔목을 겁니까? 아니 말단 짚고 팔목 걸어서 뭐 하겠어요. 공장장 정도는 걸어야지. 생각해 보세요. 김문수 전 지사처럼 지명도 있는 분이 불과 2달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고 제일 앞장섰던 분인데 2달 후에 눈물이 난다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 분을 이렇게 한다고. 저도 그분 보니까 눈물이 날라고.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의 끝에 그분은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정치적인 세력은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헌재가 강했어요. 정치적 세력이 더 집요하겠어요. 정치적인 세력이 집요하지만 정치적인 세력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뭔가 조직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조직은 다 살아있다 아직. 조직이 살아있다. 조직은 다 살아있고 아 정말 어둠에서 좀 나오세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을 뿐. 우리 이제 개명천지로 바뀌어가고 바꾸자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이제 아니, 정상적으로. 그렇게 보고 싶고 또 그렇게 보는 게 양지에 계시면서 법을 다루시는 분으로 당연하나 저처럼 수많은 음지의 전투를 겪은 사람으로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들키지만 않으면. 중요한 건 최후의 경우에 이제 변론이 22일, 24일에 끝난 다음에 그럼 통상적으로 이제 2주일 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3월 초순에 뭔가가 이루어지더라도 또 정할 수도 있어요.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느낄 양쪽으로부터의 압박. 압박. 숫자는 뭐 15대 80이라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인용을 바라는 국민들이 많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드러난 것으로 보아 탄핵 인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보 보수 문제가 거의 아니라 80% 가까이가 80%라는 건 진보 보수가 무관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압도적인데 그러면 8대 15의 비율로 압력을 받느냐? 그건 아니죠. 거꾸로 받다고 그건 봐요. 아니죠. 왜냐하면 거꾸로. 항상 소수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고 실제로 나와서 집회 같은 거 하고 있고. 압력은 실제로 8대 15를 거꾸로 받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몸에 와닿는 압력은. 왜냐하면 그쪽은 절박하거든요. 근데 판사들이요 의외로 또 고집들도 되게 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30년 가까이 재판만 해온 분들이라서 이런 건 처음이죠. 내가 이런 일은 처음 겪는 겁니다. 탄핵은 처음이죠. 탄핵은 처음인데 이런 압력도 처음 겪을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거죠. 헌법재판소 재판에는 항상 변호사들이 중간에 끼어야 한다라는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도
그런 것들이 워낙에 압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도. 근데 저는 이분들이 물론 마지막까지 자기 소신을 지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생각합니다. 높다고는.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영원히 남을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려진 바처럼 이제 각자 개인 의견을 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 이거는 속에. 나는 자기 찬성했다, 나는 반대했다가 그 이유까지 다. 영원히 기록을 남기 때문에 대대손손 기록이 남는 거라 특히 명예를 존중하는 이런 분들이 더 이상 뭐 헌법재판관까지 했는데 바랄 것도 없는 분들이 바랄 거는 있죠. 나와서 이제 변호사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 그분들을 압박할 수단을 끊임없이 찾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끊임없이. 같이 어둠의 세력에 있는 공장장이 좀 막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쪽은 너무 힘세요. 그쪽은 한번 겪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오촌살인 사건처럼 네. 이건 오촌살인 사건보다 수십 배 큰 건이죠.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뭔가가 네. 전개가 되면 그야말로 나라가 정말 절단이 나는 상황이 되지 나라가 않을까. 절단 나는 것보다 자기가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일단 내가 살아야 나라도 있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내가 살고 내가 살아서 나라를 봉합하면 된다. 하기야 이렇게 지금의 상황에 비춰보면 좀 전에 제 얘기는 너무 나이브한 얘기였던 걸로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끝까지 가셔야지. 반성을 하면 아니 그렇잖아요. 저는 반성한 사람 앞에서 약하거든요. 나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였겠어요. 저도 그 얘기는 너무 나이브한 얘기한 것 같았고 하여튼 법적 절차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그래서 것 저는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헌재 재판관들을 응원해 줘야 된다. 충분히 응원을 드려야겠죠. 특검을 응원해 줘야 했듯이 이분들에게 딴 거 필요 없어요. 본인의 소신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자꾸 지연 작전에 말려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거꾸로 좋겠어요. 헌재 재판관들에게 응원하고 80%의 국민들이 뒤에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왔다. 네, 그 지금 얘기를 어디서 해요? 할 데가 없어요. 길에 나가는 하고 수밖에 있잖아요. 없어. 추워 죽겠는데. 하고 있잖아요. 아이 진짜 피곤해 죽겠어요. 빨리빨리 끝나야지.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3월 13일을 끝낸다니까요. 저기는 3월 9일 날. 저기는 일당에도 나오죠. 그러면 일당 받는 재미라도 있죠. 피곤합니다. 이번에 몇 주 안 남았는데 네. 길거리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김어준이었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각각 공소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권한을 특검이 가져가도록 법이 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얘기하면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특검이 통일적으로 모든 관련 사건에 부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특검에게 일정 정도 그 수사가 끝난 뒤에도 조직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원이나 이런 내용 좀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예. 이제 이게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이 이달 말에 끝나고 나서 그 특검에 소속돼 있는 검사들은 이제 검찰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 다 그다음부터는 그렇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고 검찰총장은 대행의 지휘를 받는 체제 속에 들어가는데 네. 만약에 이분들이 그 팀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실제로 조사했던 분들이 그 일을 맡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험 공부한 사람이 시험치기 해야 되는데 그 시험 공부 안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인사이동을 통해서 이제 특검이 딴 데로 가버린다든가 배치를 해버리면 이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 과거에 이제 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약간 비슷한 식으로 흘러가가지고 공소 유지, 즉 재판 진행 과정이 약간 매끄럽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죠. 예. 예. 그때 이제 썼던 방법이 특검 그 당시 수사를 했던 윤석열 팀을 사실상 해체해버리고 다른 팀을 투입함으로 해서 실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시험을 못 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시험을 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성적이 안 나오는 비유하자면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이제 법을 고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위증죄 부분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위증죄는 두 가지 파트인데요. 하나는 국정조사 때 위증했던 부분들도 수사할 수 있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또 위증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예. 공소를 유지할 때 그때도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무엇보다도 수사 대상을 지금까지 보면은 좀 많이 좁아서 우병우 수석이라든지 이런 쪽을 수사하기가 어려웠는데 대폭 수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된 사건이라고 제안했었는데
그냥 인지된 사건으로 이제 넓힌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 알게 되면은 네. 관련성을 떠나서 알게 되면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게 만들었는데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은 위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들이 나와서. 네네. 그것도 다 수사 범위 자동적으로 포함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굉장히 상식적인, 왜냐면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재벌들 쪽은 아예, 네. 인터뷰 1공장 시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무더기 증인 신청을 했죠. 결국은 이달 내 헌재 심판은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이고 최근에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2월 말까지 헌재 선고가 불가능한 거는 분명한 거죠? 현재 증인 기일이 잡혀져 있는 것을 보면은 사실상 2월 말 선고는 좀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2일까지 증인 신문을 하면 28일까지 결국 6일밖에 남지 않으니까 6일 만에 선고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최후 변론기일을 어떻게 할지도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예. 그것까지 감안하면 더욱 2월 말 선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3월 13일 이전에 이 선고가 되려면 그러면 증인신문이 한 번 더 잡힌다거나 하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헌재에서 들리는 얘기는 예. 지금도 재판이 열리는 날이 아닌 날은 회의를 계속 한답니다. 평의를 계속 하고 있답니다. 결론을 내기 위해서 서로 평의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미리 많이 좀 수렴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예. 사실상 변론기일이 종결만 되면은 그렇게 긴 시간은 필요하지 않다 선고까지 이런 얘기도 들리고는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 신청했던 그 증인들이 증인 출석해야 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그러면은 또 대통령 측에서 이 증인은 꼭 필요한 증인이니까 반드시 신문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기일을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일이 몇 번 더 잡히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에 직접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안 통할 경우에 네. 이런 정도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나오면 직접 나온다고 하면 잡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길을? 사실상 방어권 보장 또는 공정성 이런 것들로 지금 계속 헌재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격을 지금 의식해가지고 헌재가 증인을 대거 채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흐름이라면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헌재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증인들 다 단순히 3월 13일보다 조금 늦어진다가 아니라 3월 13일이 지나가 버리면 이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국가적인 일정 자체가 아주 오리무중이 되는 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이제 특검 수사 연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해줄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전망도 그러하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법 개정안을 내셨잖아요. 네.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첫 번째는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네. 기간을 120일 플러스 30일로 연장을 했어요. 120일. 이 법만 통과되면은 자동적으로 50일을 그냥 더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30일 추가가 아니라 아예 50일을 더 추가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120일 수사를 하고 부족하면은 30일을 연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이제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이 있어요. 최순실, 정호성 이런 사람들이요. 네. 그 사건에 대한 그 소송 진행을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이 아니라. 네, 특검이 아니라. 근데 그러다 보면은 특검이 나중에 기소할 박근혜 대통령 또는 다른 어떤 재벌들하고의 조화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 검찰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네. 그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특수본에서 일단
공소를 했죠. 기소를. 예,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이 진행되면서 또다시 알게 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특검도 이제 공소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이제 재판을 붙였죠. 네. 지금도. 그러면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특히- 법을 바꿔서 예, 법을 바꿔서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을, 예. 관할 권한을 특검으로 넘기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조화롭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겠죠. 특히 지금까지는 재벌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뇌물이 아니라 강요, 직권남용 이런 것 쪽으로 검찰은 기소를 했거든요. 네. 기본은. 근데 지금은 뇌물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특검이 그걸 다 넘겨받아서 미리 기소됐던 사건들 공소장을 변경을 해야 돼요. 예, 예. 뇌물로. 그게 안 되면 다른 방향의 사건이 동시에 그렇죠. 법원에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같은 검찰이니까 결국 그 내용이 합쳐지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충분히 받아줬으니 더 이상 증인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기일을 잡아달라고 예. 그래서 기일을 잡았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또 안 나와요, 그날. 지금 그런 증인들이 있으니까요, 실제. 네. 그러면은 3월 13일을 넘기는 것을 첫 번째 일종의 전략으로 삼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네.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위험성도 있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어제 원래 나오기로 했던 증인인데 갑자기 안 나오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일 날 신문하는 것으로 다시 날짜를 잡아줬어요. 네. 헌재가 이렇게 증인으로 나오기로 한 사람이 안 나오면은 그러면 그 증인은 신문 안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예. 계속 날짜를 새로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 22일까지 증인길이 잡혀져 있지만 그중에 한두 명 또는 뭐 또 네다섯 명까지라도 그날 정해진 날 안 나오고 안 나왔을 때 대통령 측에서 꼭 필요한 증인입니다. 날짜를 더 잡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과연 헌재가 이거를 거부할 것이냐. 저희가 어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거든요. 네. 이미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고 네. 또 대통령 측에서 책임지고 신청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 대통령 측의 불이익으로 해달라. 즉 네. 다시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네. 취소하는 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예,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 예,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헌재도 사실 뭐 양측 모두에서 압력을 받으니까 어떻게든 공정성에 대한 지적은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러다가 3월 13일 넘어가지 않을까. 3월 13일 사실상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언제 선거가 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맞습니다. 사실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이라는 것을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뒤로는 제가 봤을 때 헌재는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 전략에. 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기일을 잡아주고 또 증인이 안 오면은 또 그 증인을 또 배려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공정성을 좀 기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측에 좀 지나치게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 헌재가 원하는 말은 아니었겠지만 대통령 측의 지원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목도 큰 걱정이고. 이게 이제 제대로 수사를 시작도 못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안종범 다이어리가 40건이나 더 나왔는데요. 네. 네. 17건 정도 가지고 수사했는데 40건 더 나왔으면 수사기간이 몇 배로 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런 걸 담은 개정안인데 이게 문제가 이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2월 내에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무조건 2월 내에 돼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2월 내에 되려면 지금 야당만으로는 부족하고 바른정당이 여기 크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최소한 바른정당이 동의해 줘야 되는데요. 네. 어제 제가 권성동 법사위원장하고 좀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원래 이제 이 특검법은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여야, 즉 새누리당까지 포함한 그 여야가 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법사위에서 처리하기 어렵다. 이게 내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태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새누리당까지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누리가 이걸 동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남은 방법은 뭐가 있나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바른정당만이라도 설득하려고 지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좀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에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에 뛰쳐나온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특검 연장을 반대한다는 게 저희들로 봤을 때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라고 해서 좀 설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대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이게 이 개정안을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더 안 되면 결국 남은 방법은 이제 흔히 말하는 직권상정인데 이 대목까지는 아직 의논을 안 해보신 거죠, 당내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직권상정이란 것이 법에는 있지만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서 그렇죠. 이 방법까지는 벌써부터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한 상황으로 보자면 헌재 판결 3월 13일 이전의 판결도 그리고 특검법 연장을 위한 개정안도 통과가 낙관적이지 않다. 전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현재 그렇게 약간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이 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중간중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네,